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교과서의 파트 A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파트 A와 우리 교과서의 파트 A와 파트 B인데, 파트 A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DE였고, 제 파트 B는 Linear Algebra Vector Calculus라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미분 방정식, 선형일 수도 있고 비선형일 수도 있는데 주로 선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상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리니어 엘지브라, 우리말로 선형대수라고 합니다. 선형대수학 또는 선형대수라고 해요. 선형대수 리니어 엘지브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시간이 조금 되면 벡터 캘큘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엘지브라는 선형대수라고 하고, 벡터 캘큘러스는, 캘큘러스는 건 우리말로 미적분학 이런 얘기입니다. 미적분학. 그냥 미적분학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미분과 적분에 대한 그것이 캘큘러스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벡터 캘큘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함수의 미적분이라는 거죠. 벡터 함수의 미분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벡터 함수의 미분 적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시간을 리니어 엘지브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리니어 엘지브라는 기본적으로 그냥 행렬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행렬을 공부하느냐? 선형대수는 기본적으로 x dot equal ax 플러스 b, 요거는 요걸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리니어 시스템을 풀기 위해서 선형대수라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ax equal b,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선형대수입니다. 그래서 이 ax 플러스 b 요 문제, 여기에서 x가 뭐냐 하는 거죠. 이거를 푸는 것이 선형대수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수많은 행렬의 성질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벡터 캘큘러스에서는 벡터 미분하고 벡터 적분, 이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벡터 미분 같으면 벡터 필드라든지 커브, velocity, 곡선 속도, 디렉셔널 디레이티브, 방향도 함수,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고, 벡터 적분은 선적분, 라인 인티그럴, 그 다음에 면적분, 서피스 인티그럴, 그 다음에 트리플 인티그럴, 삼중적분,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그린 티어럼, 스톡스 티어럼, 가우스 티어럼,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우선 7장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챕터 7. 챕터 7은 리니어 엘지브라인데, 엘지브라, 리니어 엘지브라인데, 이거는 우리가 매트릭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리니어 엘지브라를 수학자들은 이거를 추상화 해가지고 집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해서 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공학에서는 그 결과가 행렬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행렬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1에 매트릭스, 우리말로는 행렬이라고 하고, 행과 열 이런 얘기입니다. 행렬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2, 3, 1,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4, 2다. 이런 수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을 행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요거를 1열이라고 하고, 1행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2행이라고 그럽니다. 2행. 요거를 1열이라고 하고,
요거는 2열, 이거는 3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열해서 행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2x3 행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행이 먼저 몇 행이냐, 그러니까 2, 그 다음에 열은 3개니까 2x3 행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일반화해서 A는 이제 A11, A12 이렇게 해서 A1N, 그 다음에 A21, A22 이렇게 해서 A의 2N 쪽에서 A의 M1, M1 A의 M2 쪽에서 A의 MN 이런 거죠. 이 경우에 행의 개수는 몇 개죠? 행은 M개, 열의 개수는 N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이 경우에 이제 M by N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게 행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행열이 되는 겁니다. 행의 개수가 M, 열의 개수가 N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AIJ 요거를 우리가 엔트리 또는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소라고 하는 거고, 이 행렬의 원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행은 로, 영어로 로라고 합니다. 이거 행. 이것도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로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럼은 열인데 이것도 요게 칼럼 벡터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칼럼 벡터, 행 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용어를 지금 몇 가지 소개하는데, 리얼 매트릭스, 이거는 실행렬이다. 모든 엘리먼트가 다, 모든 엔트리가 다 실수일 때 우리가 리얼 매트릭이다, 실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복수일 때는 복수 행렬이다, 컴플렉스 매트릭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스퀘어 매트릭스, 요거는 이제 정방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n by n입니다.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을 때 스퀘어 매트릭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메인 다이애고널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앞으로 쓰게 될 텐데, 메인 다이애고널 엘리먼트, 이거는 우리말로 주 대각 요소 또는 원소. 메인 다이애고널이라는 것은 요거를 메인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MN이 같지 않을 때는 꼭 1로 오는 건 아닙니다. 요게 이제 MN이 다를 때는 요게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행렬의 지난번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행렬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왜 행렬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느냐, 그 모티베이션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모티베이션은, 행렬을 우리가 사용하는 모티베이션은, 예를 들어서 2x1 빼기 3x2 이꼴 5고, 그 다음에 7x1 더하기 x2 이꼴 1이다. 이러한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겠습니다. 이거를 이게 이제 n by n이 되면 굉장히 쓰기가 귀찮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보자는 겁니다. 2 3 7 1 이렇게 쓰고, 이거를 x1 x2 equal 5 1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이러한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쓰면 요게 이제 행렬 A가 된다는 거죠. 요게 벡터 B가 되는 거고. 행렬은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다원 1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데서 행렬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행렬은 이렇게 해서 행렬을 만들어 보니까 다른 수많은 곳에서 잘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렬의 그 연산에 대해서 곱하기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은 행렬 연산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이꼴 B다. 두 행렬이 같다는 건 뭐냐 하면, 같다는 것은 우선 n by n이 서로 같아야 돼요. n by m이 서로 같아야지 행렬이 같은 거고, 이때 aij하고 bij가 항상 같으면, 그러면 모든 엘리먼트가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같을 때 두 행렬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이거는 aij 플러스 bij, 모든 엘리먼트가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더해졌을 때 행렬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렬의 성질에서 보면 a 플러스 b하고 b 플러스 a, 행렬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성립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곱셈은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a 더하기 0베타도 존재합니다. 0베타는 a. 그 다음에 a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a 하게 되면 이게 이제 0베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의 행렬이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a, 이거는 요거는 이제 모든 엘리먼트에다가 aij에다가 다 c를 곱한 거, 이거를 ca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거에 의해서 a-b도 정의가 되겠죠. b에다가 이제 모든 엘리먼트에 네거티브를 붙여서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빼주면, 그러면 저게 a-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칼라 곱에 대한 분배법칙은 성립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지만 CA 더하기 CB 이런 거 성립하고, 그 다음에 뭐 CKA 이거나 CKA, 이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이런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A 이런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1A는 A가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행렬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